오늘 어떤 책 준비했습니까? 자, 이번엔 질병이 바꾼 세계의 역사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질병이 바꾼 세계 역사. 정말 요즘 같은 때에 적절한 또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아닌가 싶은데 어떤 내용들 담고 있습니까? 이 책은 제목 그대로 질병이 바꾼 세계의 역사에 대해 설명해 주는 책입니다. 질병은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여 역사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지만 그 중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인물들의 건강과 목숨을 앗아감으로써 역사의 흐름을 바꾸기도 했죠. 질병이 바꾼 세계의 역사는 역사상 가장 많은 질병은 무엇이고 최고 권력자를 무너뜨린 질병은 무엇인지를 통해 역사를 바라봅니다. 그래요. 이 저자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로날드 드 게르슈테는 1957년생으로 의사이자 역사학자, 특파원으로 워싱턴 DC에 머무르면서 저술 활동을 하고 있으며 학술 전문 기고가로 대중들과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역사의 전개에 영향을 미친 의학적 사건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연구해 왔습니다. 그의 기고문은 독일 유명 일간지 프랑크푸르트 알게메이트 차이퉁, 노이트 츄르터 차이퉁, 디 차이트와 역사 전문지 다말스, 해양학 전문지 마레 등에 실리고 있습니다. 역사적 사건에 영향을 끼친 날씨에 대해 연구한 바 있는 저자는 그 연구 결과물로 책을 냈으며 한국에서는 날씨가 만든 그날의 세계사라는 제목으로 출간되기도 했습니다. 자, 책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까? 책 속에선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들과 창궐했던 질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대로부터 인류의 역사는 질병과의 싸움으로 점철되었습니다. 수많은 인명을 앗아가고 한 종족의 씨를 거의 말린 패스트와 천연두, 콜레라와 같이 무서운 전염병도 시간이 지나면서 원인이 밝혀내고 치료약이 개발되면서 인류는 어느 정도 위협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였으나 역사를 돌이켜봤을 때 인류는 항상 또 다른 새로운 전염병의 위협 앞에 놓이곤 했죠. 치명적인 독감, 인플루엔자와 에이즈 역시 아직 완전한 예방과 치료약을 찾지 못한 상태죠. 병은 또한 국경의 높은 장벽을 가볍게 넘으며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습니다. 거리의 하층민에서 최고 권력자에 이르기까지 질병은 한 집안을 무너뜨리고 때로는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런 질병들이 어떤 것들인지 소개합니다. 패스트, 매독, 천연두, 콜레라, 독감, 에이즈, 결핵 등등이 나옵니다. 그래요. 뭐 페스트, 흑사병, 정말 뭐 유럽의 중세 유럽 시대에 엄청난 일들이 있었던 것은 뭐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 전반적으로 내용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자, 책에 따르면 14세기 영국에서는 인구의 40에서 50%가 사망했으며 중국에서도 인구의 3분의 1 정도 3,500만 명이 사망했다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노르망드 지역에서 인구의 70%가량이 감소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패스트로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하면서 살아남은 자들은 사회적, 경제적 상황이 호전되는 이점을 누렸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노동력이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서유럽과 북유럽을 비롯해 유럽 내 수많은 지역에서 노동자들이 임금 상승했고 농노를 구하기 힘들어져 노예를 부릴 수 없는 기회는 더 이상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식량 부족을 걱정할 필요도 없어졌죠. 패스트가 번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럽 대부분 지역은 기근과 빈근에 시달렸지만 1352년 이후 인구수가 급감하면서 살아남은 이들은 이제 제한된 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사회가 발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저또 매독 같은 경우는 성병인데 예. 이것도 상당히 영향을 또 끼쳤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15세기 이후 약 400년간 유럽에서만 약 1,000만 명이 사망했으며 19세기 말 프랑스 파리 인구의 15%가 매독 환자였다고 합니다. 중세는 독실한 신앙과 종교적 규율을 강조하는 사회였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모두들 육체적 쾌락을 즐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독이 발발하면서 혼외 정서나 혼전 선교 등 자녀를 낳기 위한 목적이 아닌 모든 종류의 성관계에 대해 비난도 대대적으로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 내 많은 지역에서 금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예, 예,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었군요. 그렇죠. 자, 또 천연두, 뭐 지금은 없어진 질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예전에는 특히 아동들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또 사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세기에만 약 3억 명이 역사적으로 5억 명이 천연두로 사망했다고 추정됩니다. 유럽에서만 18세기 이전까지 매년 40만 명 이상, 18세기 유럽에서는 천연두로 25년 동안 약 1,500만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특히 아동이 감염될 경우 80%가 사망했죠. 16세기 유럽인들이 신대륙에 유입되면서 천연두 바이러스가 아스테카 왕국과 잉카 왕국을 비롯한 신대륙 원주민들에게 퍼졌고 이에 대한 면역 체계가 없었던 원주민들은 천연두에 걸려 인구의 30%가 사망했습니다.
그 결과 유럽인들은 매우 손쉽게 신대륙을 차지할 수 있었죠. 지금처럼 입국 제한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죠. 콜레라는 뭐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자, 19세기 콜레라로 인도에서만 1,50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19세기 유럽의 경우 독일의 대도시에서는 주민의 1% 정도가 사망했고 프랑스에서는 약 1만 8천 명이, 영국에서는 2만 명이 희생되었습니다. 1854년 존 스노우가 질병 지도를 통해 콜레라 수인성 질병을 발표하면서 깨끗한 물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많은 도시에서 공중 위생 환경이 개선되었습니다. 문화를 정비하고 깨끗한 식수 공급을 위해 노력했으며 식수와 하수를 철저히 구분한 것이었죠. 그래요. 자, 그리고 독감.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인플루엔자로 예. 인해서 발병한 겁니다만은 지금도 그렇고 인플루엔자로 관련된 것은 계속해서 진행 중인데 이 독감으로 인해서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었었죠.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1918년, 1920년 발생한 스페인 독감으로 전 세계 약 5억 명이 감염되었고 적게는 2,500만에서 많게는 1억 명까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당시 세계 인구의 약 5%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스페인 독감의 유행으로 예방접종과 의료기관 종사자의 안전이 중요하다는 점이 부각되었다고 합니다. 스페인 독감 확산 초기에 의료 종사자가 많이 감염되면서 병원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희생자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자, 또 예주 같은 경우는 뭐 현재 치료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치료제가 나오기 전에는 정말로 많은 분들이 두려워했었죠. 어디 있죠, 이거들? 자, 이제 에이즈는 1980년대 말에서 한 10만 명이 발병했고 그중 대부분이 면역 결핍증으로 사망했습니다. 현재까지 약 3,900만 명이 에이즈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요. 이는 공식적으로 최근 100년간 유행한 전염병 중 가장 많이 사망한 숫자입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에이즈에 관련된 질병으로 사망한 이가 94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초기 에이즈 환자들이 대부분 동성애자였기 때문에 당시 사회에서는 에이즈에 대한 공포로 동성애자 같은 성소수자에 대한 반감이 거세졌습니다. 이 같은 오해로 성소수자들은 오히려 자기들끼리 연대의식을 갖게 되었고 자신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사회운동에 나서게 됩니다. 이에 여러 인권단체들이 이들에게 동조함으로써 전 세계적인 성소수자 권리 확대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또 결핵 같은 경우도 예전엔 또 결핵씨를 구매했던 기억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자, 결핵이 실질적으로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질병이라고 합니다. 결핵은 현재에도 전 세계에서 많은 지역에 발생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결핵균에 감염되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현재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매년 800만 명의 새로운 환자가 발생하며 연간 100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발생시킨다고 하네요. 19세기에 유럽에서 유행했던 결핵은 젊은 희생자들을 양산하여 젊은이들의 세계관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작가나 화가, 음악가 등 예술가들이 결핵에 걸려 사망하면서 결핵에 재능 있는 사람들이 걸리는 질병으로 미화되기도 했죠. 결핵을 소재로 한 많은 예술작품들이 나왔는데 노르웨이 화가 에드바르 뭉크는 아픈 아이라는 작품을 통해 결핵으로 죽은 누이를 애도했고 독일의 소설가 토마스 만이 마이산, 스위스 다보스에 위치한 결핵 요양원이 작품의 배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당시 맑은 공기를 마시면 병이 낫는다고 믿는 많은 사람들이 스위스를 찾았고 오늘날 세계경제 포럼으로 유명한 다보스는 결핵 요양원으로 경제적인 부를 쌓은 도시였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세상은 다시 오지 않는다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이제 세계를 휩쓴 또 질병들이 정말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정리를 해본다면 어떻게 또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질병에 바꾼 세계의 역사를 보면서 지구의 주인이 인류가 아니라 세균과 같은 미생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들의 선택에 따라 우리의 생존과 번식이 결정이 되고 역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니까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그들에게 적응하고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도 반드시 이겨내고 새로운 형태의 문명을 만들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죠.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전한 작가였습니다.